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뉴스 전에 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예.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날카로운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을 가운데서 총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그리고 총 3분께는 피자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다는 거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치킨에서 피자로 바뀌었군요. 네. 예. 자, 오늘 뭘로 시작할까요? 오늘 일단 뭐 짧게 좀 전해드릴 소식이 이 의정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이야기가 나와서요.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정원이 지금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된 전국의 32개 의과대학에서 내년도에 이제 증원 계획을 잡을 때 증원 인원을 지금 2,000명을 나눠서 이제 전국 의과대학에 네. 보내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50%에서 10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폭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각 학교에 추가 배정된 인원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넓힐 건지를 각 의과 대학에서 이제 그 알아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2,000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일단 뭐 각 의과 대학에서 50% 범위 내에서 늘리겠다라고 하면 내년 의대 증원 폭은 1,000명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내년도 입시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정부의 대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한 총리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6개월 1년 후를 모르는데 일단 어떤 원칙을 약간 좋게 얘기하면 양보한 거고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타협하거나 뭐 하여튼 포기한 건데 원칙. 네. 의료계에서도 그리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일단 의사들은 뭐 어느 조직을 불문하고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냈습니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일단 전면 백지화를 한다라는 방침이 나와야지만 전공의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율조정이라는 건 결국 주먹구구식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비판을 하면서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협상을 하는 방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류오카다 전 카톨릭 중앙의료원의 인턴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거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같은 경우도 전보다는 나은 입장이긴 한데 의협이 움직일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지적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사 수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만 네. 이 지적 중에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뭐 애초에 이제 이 증원 규모라는 게 2,000명을 정부에서 확정을 해놓고 각 그 지역별로 그리고 각 대학별로 증원 폭을 이제 결정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50%까지도 그 증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처음에 배정을 해줄 때부터 줄여서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적에 대해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이 합리적 지적이다. 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양보를 하거나 혹은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폭을 주고 싶으면 확실하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조금씩 뒤로 물러가는 양태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한테 협상에 더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폭만 더 넓혀주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명수를 바꾸거나 양보를 할 때 그 근거를 대야겠죠. 그렇습니다. 명확한 예.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근거를 대미 없이 처음부터 이건 무슨 과학적이다라는 어떤 얘기를 강조해 오다가 갑자기 또 50%에서 100%까지 허용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과학적인 거랑 지금은 뭔지 또 50%까지 해도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런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의사들은 반발의 어떤 뭐랄까요 나쁜 얘기를 하면 핑계를 대기가 쉽겠죠. 그렇습니다. 반발할 수 있는 어떤 핑계. 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네. 긴 문자 정보 이용료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0원입니다. 1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긴 죄송합니다. 문자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예. 깜짝 놀라셨겠네요. 마음이 좀 앞섰네요. 예. 예,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1,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예. 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오후 4시쯤 나온 뉴스예요. 네, 아무래도 이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폭탄처럼 예. 번져진 새로운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드렸냐면 저희 제작진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거의 갈아엎는 수준으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오후 3시 30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다. 라는 소식이 긴급 속보로 타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부터 한 4, 5분 정도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뭐 뒷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일단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 천준호 의원하고 조율을 한 뒤에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을 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는 피의자 상황이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 전격적으로 입장이 이제 바뀐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영수회담은 성사되는 거죠, 다음 주에?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환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이제 사의를 표했고요. 초청에 감사한다는 뜻을 표하면서 많은 국가적인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양쪽이 다 회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제 회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날짜에 이루어질지 이걸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일단 잡고 대화의 의제를 조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배석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제 그 자리에 배석을 하게 될지 그리고 형식은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구체적인 조율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어쨌든 회동이 결정됐기 때문에 경색 국면에 있었던 전국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단초는 만들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시 반에 했다고요, 통화를. 네, 오후 3시 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뉴스가 알려졌던 게 한 4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통화 직후에 뭐 양쪽이 아마 어떤 방식으로 통화 내용을 발표할지를 뭐 조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임경미 작가 얘기했지만 이 스탭들 전부가 지금 이 4시에 이거 알려지는 바람에 하루 종일 준비해온 여러 뉴스를 막 갈아엎고 난리를 폈습니다. 예. 저도 아이템을 이제 새로 이제 원고를 작성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됐는데,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뭐 기존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크게 바뀐 그렇습니다.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운영에 있어서 뭐 오늘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자면 야당하고 충분히 협조하고 협의를 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좀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하나는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에 참패하고도 꼼짝도 안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꼼짝은 하는구나. 이런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얘기들까지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민감한 주제들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인상적으로 봤었던 칼럼이 하나 있는데 데일리안에서 나온 정기수 칼럼이라는 이제 김영 칼럼인데 제목이 뭐였냐면 윤석열 사법고시 구수의 진짜 이유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이제 사법시험에서 구수 끝에 합격을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못하고 두세 번 만에 뭔가를 하는 성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는 칼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경우도 저희가 뭐 이 시간 뉴스 신세계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문법이라는 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문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 문법에 맞춰서 글을 써야지만 그게 비문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건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총선에서 크게 패하고 나면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이 되게 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통령들은 그 직후에 대국민 담화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왔다. 그리고 거기에 꼭 따라붙었던 것이 이제는 의회를 이끌게 된 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일주일 늦은 결정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기존의 문법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라면 천만다행인데요. 근데 대부분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다랄까 국정 기조를 바꾼다랄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땐 전부 전언을 통해서 나온 거라서 이번에도 한번 육성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 방침이랄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앞으로 해법이랄까 이런 걸 좀 육성으로 직접 국민들이 그렇죠. 듣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혹시 잠깐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면 바로 티가 날 거기 때문에요. 티가 나고 또 시끄러워지겠죠. 네. 전국은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만나서 아무런 어떤 진전이 없으면요. 그렇습니다. 다음 예. 주 두 사람의 대화를 좀 제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근데 이제 예. 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 급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이 다름 아니라 이제 제 64주년 4.19 기념일인데 예. 이 공식 기념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오전 10시에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참석은 하지 않고 2시간 전이었던 오전 8시에 4.19 유가족단체 관계자들하고 별도로 민주묘지에 참배하는 정도로 오늘 행사를 가름을 했고요. 대통령 대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4.19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야당에서 봤을 땐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조국 혁신당 대표라든지 이런 야당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야당 지도부를 피하려고 먼저 좀 가서 참배를 하고 끝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던 와중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총선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의지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총선 직후 있는 4.19 혁명기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신 거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할 정도였기 네. 때문에 여전히 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실망을 했다가 오후에 이제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뀐 뭐 그런 상황이 그런데 관련해서요.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어떤 최저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떤 이 전격적인 영수회담 제안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추측들까지 나오는데요. 몇 %였죠? 지표상으로는 네.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네. 엊그제 이제 MBS에서 그 지표 조사가 나왔을 때도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나온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68%가 나왔습니다. 예. 총선 직전에 실시됐던 2주 전의 조사랑 비교를 하면 긍정평가가 1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1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최저치, 부정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의 최고치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전국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 아닌가요? 예. 23%면 사실은 전국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 어떤 위험 수위에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이야기들은 나왔었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뭐 영수회담을 급하게 제안한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추측이 나오냐면 오늘 이제 한국갤럽에서도 이 결과 발표를 하면서 언제랑 비교를 했느냐? 2016년 박근혜 예. 정부 때랑 비교를 했습니다.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각각 10%포인트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결국 국정농단 그 국면으로 예. 급진전이 되게 되는데 그런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위태롭다. 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힘이 수도권과 영남이 으르렁거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뭔가요? 그게? 지금 이제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여러 좀 목소리들이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낙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한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36명의 낙선자가 공개 발언을 했고요. 그 발언의 주요 내용들이 다 여당과 정부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예. 오신환 전 서울 광진을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나는 등 비민주성이 당과 용산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벌어졌다. 그게 이번에 평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영남 자민련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 정당화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우려를 표한 거고 김준호 전 서울 노원 을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사들의 지도부 입성이 필요하다. 너무 영남에 치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예. 이거 뭐 이제 영남화에 대한 걱정들이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이제 튀어나왔고요.
조혜진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은원 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 예.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서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된다. 네, 굉장히 대통령이 이제 어떤-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 이런 평가까지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남권에서 반박 목소리가 나온 건데 대구 달서병에서 당선된 권영진 당선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또 영남 탓이냐 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인 당을 구해준 영남 국민들에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한술 더 떠서 물에 빠진 책임까지 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옹졸하고 모욕적이다. 윤상현 의원 뭐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당의 어떤 참패 책임론을 거론을 했는데 영남 국민을 모욕하고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언사를 자중해라. 윤상현 의원은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사심 없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라라고 하면서 네. 직접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쪽 다 왜 그러는지는 짐작이 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당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가져갈 거냐. 그렇습니다. 수도권 쪽이 주도권을 쥐고 지금 영남 자민영화나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게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고 예. 반대로 이제 영남권에서는 그동안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주도권을 여전히 영남권에서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영남 출신으로서 진 분들은 패배한 분들은 또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당사자이기도 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5선이고요. 예. 권영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영남 중진이기 때문에 예. 두 사람 다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당권 주자들이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서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한 불만, 섭섭함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조국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았어요. 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예. 물론 이제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예. 야권의 6개 정당이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반드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었고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이라도 좀 여당이 옳은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한 목소리를 내는 와중에 특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경고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성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 예.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격적 연대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사안별 연대 이렇게 봐야겠죠. 특히 이제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단일 연대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그리고 향후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이 맞는 사안이 있으면 같이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빈 고맙습니다. 작가. 예,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